이게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수요 억제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 불똥이 전세 월세로 튀고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걸 이제 승인 났다고? 야, 이거 언제 되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방금 말씀하신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1월로 연기한 거는 시장이 좀 어떤 신호를 주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12월이었나요? 어쨌든 그 간담회 같은 데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 것도 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게 같이 그렇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뭐 제가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역지사지해 보게 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국토부 장관을 불렀을 겁니다. 야, 대책이 뭐야? 2025년에 집값이 이렇게 올랐고, 사실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잖아요. 현 정부와 현 여당의 아킬레스건. 그렇죠. 왜? 증시는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됐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라우마도 있고, 이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이 굉장히 뼈아팠나 봐요. 이게 80만 표 차이로 뒤집어졌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지역에서 이제 색깔이 바뀌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 문제다. 나의 뼈아픈 실패를 안겨준 이 부동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하고, 이거 진짜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엄청 고생했잖아요. 6월에 취임하자마자 집값이 막 미친 듯이 폭등하고, 627 대책, 대출 규제 하니까 좀 되나 싶었는데, 공급 대책 발표하니까 또 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불렀겠죠? 야, 11월에 니들 뭐 공급 대책 예고하고 있다며 12월에 발표한다며 뭐 할 거야? 부동산 전략이 뭐야? 이런 거 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유유부지, 서리풀 같은 유유부지 좀 더 구체화할 겁니다. 유유부지, 그린벨트 구체화하고 서울 도심에 있는 유유부지들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거, 태릉CC 같은 거 우리 그거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정비사업 좀 뭐 활성화 좀 공공주도로 하겠습니다. 상기 신도시 같은 공공 분야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겠죠. 대통령이 잘했다고 했겠습니까?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발표하면 오히려 부작용 더 클 것 같은데? 97 대책하고 뭐가 달라? 니들은 다르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달라. 일반 국민들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는 좀 꿰뚫고 있고, 이게 심리를 잘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마. 더 준비해. 라고 해서 저는 12월에 발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게 아니면 장관이 11월에 발표했잖아요. 12월에 공급대책 내겠다고. 장관이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공직사회 알잖아요. 그 장이 회사로 같으면 대표가 야, 이때 우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밑에 조직원들이 그걸 안 따른다? 무조건 따라야죠. 무조건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더 윗선에서 이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브레이크를 잡았고, 근데 이걸 무작정 늦출 수도 없어요. 왜?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 정책실장께서도 또 미묘한 발언을 했잖아요. 토지거래가 때문에.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어떤 누가 질문했겠죠.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을 노도관 같은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 풀어주는 것도 고려는 할 만 또 해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게 6.3 지방선거가 이제 표가 서울시장 같은 경우 그 시의원 이런 거 다 뽑는데 굉장히 몇 표가 아쉽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00표, 20,000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데, 노도강, 금관구, 또 수원, 뭐 팔달구, 장안구 여당의 지지 기반인데 여기에다가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어떤 식으로든 표가 조금은 날아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다시 풀어주면 안 될까? 풀어주면 또 풍선 효과 생기네?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풀어주면 풍선 효과 생깁니다. 생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부 회의할 때. 야,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 풀어줘도 괜찮지 않겠어? 지금은 불안하니까 안정시키려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안정을 확인하고, 세 번째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못 푸는 거고, 일단 나오고 안정되는 걸 확인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6월이잖아요. 근데 5월에 발표했어. 노도강을 풀었어요. 그럼
난리가 났어. 이거는 수습이 안 되잖아. 그래서 5월은 아니고. 그러면 5월, 4월은 너무 짧아. 짧아. 그러면 적어도 2월, 3월에 답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월에는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하고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리고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를 결정하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우리 안 풀어줄 거야라고 답을 내기에는 지금 좀 아쉽잖아요. 제가 그쪽 관계자라면. 그러니까 일단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빨리 준비해서 한 번은 던져볼 것 같아.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또 뭐 분석은 하겠죠. 또 여러 가지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를 2, 3월에 결정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 못 풀 것 같고요. 이거 풀어서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근데 바로 포기하기에는 아쉽다. 네. 그러면 한번 공급 대책 한번 내서 트라이는 해볼 텐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장은 자극을 받거든요. 정부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가 정책, 대책을 발표하면 이거 자극을 받는데 자극을 받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이 자극이 먹히면 안정이 되는 거고요. 안 먹히면 팍 튀어오르는데 그렇죠. 공급 공급 대책? 야 이거 이번에는 진짜 나 확실해. 발표했는데 이거 약발이 없으면요. 시장에서 뭐라 그러겠어. 네. 진짜 답 없다 애들. 97 대책도 그랬는데 97 대책을 보완한 것도 이 정도면 앞으로도 답 없겠다라고 답을 내리는 순간 이제 각자 도생 모드로 진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 내용을 발표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이재명 정부가 유례없는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 시행했음에도 시장이 좀 반대로 움직였는데 주담대 제한,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가 똘똘한 채의 매수 쏠림을 많은 분들 아신 것처럼 부추겼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똘똘한 채 현상을 야기시켰고 네. 자극을 줬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지나고 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그럼 6.27도 발표 안 하고 11호 대책도 발표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게요. 라고 한다면 오르기는 올라도 저는 한강벨트가 이렇게까지는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2월, 3월 토지거래가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의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서울시에서 2월에 토제 안 풀었어. 안 풀었으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 올라갔을 거고요. 그게 안 올라갔다면 물론 6월에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서 좀 거래는 늘어났겠지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안 돼. 한강벨트로 빨리 들어가야 돼라는 그 불안한 마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네. 11호 대책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자극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대출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6억까지만 규제한다고 하니까 정부의 의도는 야 대출 규제하니까 사지 말고 좀 기다려 줄래? 신호등 같으면 노란불을 딱 켜줬는데 시장은 야 빨간불 바뀌잖아. 빨리 지나가야지. 급가속을 밟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대출 규제, 토제 지정한다라고 하니까 지정되기 전에 며칠 사이에 더욱 밟아버리고 대출 규제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들. 11호 대책도 발표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규제 지역 아닌 동탄, 구리 이런 지역들로 움직이죠. 또 규제 지역 안에서도 정부가 15억 아래 구간은 대출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라고 더 구간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억 아래 아파트들이 더 인기가 있네? 의왕시 같은 경우도 의왕 푸르지오 엘센트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11호 전에 13억 얼마씩 거래가 되다가 11호 발표되고 14억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냐 물어보니까 15억 아래 신축 아파트들을 찾는 수요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용인 수지가 지금부터 상승률이 높거든요. 왜 높냐면 가격대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끼고도 못 사니까 현금 부자 아니면 이제 한강벨트 못 들어가. 분당도 이제 안 돼. 과천도 안 돼. 그러면 나 어디 가야 돼? 분당 아래 용인이라도 들어가야지. 용인 수지라도 들어가야지. 평촌이라도 들어가야지. 동탄 역세권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네. 굳이 안 움직여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든 건 저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출 얘기가 나와서 대출 총량 규제가 좀 리셋된 2026년 1월 매수 기회로 보는 움직임도 있다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총량 규제가 2025년에 이제 사람들이 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슨 학습 효과가 있냐면 대출 규제 다 알아 이제. LTV, DSR 네. 오케이. 6억 오케이. 15억 아래 오케이. 다 알아. 알죠. 12월에 알았어요. 나는 LTV도 만족하고 DSR도 만족하고 6억 대출 다 만족하는데 은행 갔더니 대출 안 해준대. 왜요? 총량 막혀서 한도가 없대. 은행이 돈이 없대. 대출해줄 돈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또 학습 효과가 생기냐면 대출 규제 앞으로도 안 풀릴 것 같아. 시간이 지나서 2026년 올해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언제 대출 문이 막힐지 몰라. 그럼 어떤 마음?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안 사는데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야, 서두르자 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사려는 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요, 정부의 의도대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2병 자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을 위해서 네가 친구 좀 만나는 거 줄이고 게임 좀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네 인생이 좀 편해. 네. 귀에 들어오나요? 지금 내 마음은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근데 집도 마찬가지죠. 물론 중2병하고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아니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주택시장도 안정이 돼야 세입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국민들도 그렇고 포모 현상도 안 생기고 맞아. 그러니까 좀 필요한 사람들 자금이 되시는 사람들만 사고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는 의도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투기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인데 한 채를 더 사. 그런 분들은 본인도 알아요. 내가 실소유자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네. 최근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본인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를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네. 내 집 사는데? 그렇죠. 아니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집 하나 사겠다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신호 위반도 안 했어. 근데 왜 자꾸 교통 단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 나는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계속 나만 가면 계속 음주 단속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수요 억제를 하는 부분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 불똥이 전세 월세로 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정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해서 내가 집 산다면 내 자녀가 집 산다면 어떨까라고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급하니까 저는 627까지는 이해를 해요. 집값이 급등하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는 것까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이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이제 6억 대출도 익숙해진다? 토지거래가 구역도 익숙해지고요. 투기과열지구에도 익숙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강남이 그렇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가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는 2017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걸 한 번도 안 풀어줬고요. 2020년, 2021년에 토지거래가 구역 묶어둔 거를 안 풀어주다가 2025년 2월에 한번 풀었더니 미친 듯이 올라가네. 그때 서울시가 아무 생각 없이 풀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괜찮다라는 결과를 보고 풀었을 거잖아요. 어느 정책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시장이 이미 내성이 생겼다. 이게 11호 나왔잖아요. 11호에서 6개월 지나면 1분기예요. 1분기 지나고 2분기 되면 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집값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로 잡느냐 이거죠. 뭘로 잡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계속 대출 규제, 수요 억제만 고집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꼭 좋은 의도가 있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규제 얘기 나와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뭐가 있을까?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미 할 수 있는 거 사실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뭐 더 할 수 있죠? 세금. 세금밖에 없지 않나요? 세금밖에 없죠. 세금밖에 네. 없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진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어떡하지? 세금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는 안 한다고 했죠. 네. 안 한다고 했고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거 하면 또 6월에 선거 있으니까 못하죠. 굉장히 부담도 되실 텐데. 부담되죠. 6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게 처음이면 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무섭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먼 옛날이니까 빼고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던 부분을 이제 반면교사하다 보면 세금이라는 거는 반드시 조세 저항이 따릅니다. 뭐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암이 있어도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도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이제 세금이라는 게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건데, 네. 자,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요. 그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조세 저항입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머리띠 두르고 촛불 집회하는 게 아니라 표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쓱 표 색깔이 쓱 바뀔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일부 표가.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표가 일정 부분 손해보더라도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 얻을 게 더 많겠죠.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도 그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래 내가 그렇죠. 세금 내도 우리 국민들은 또 성숙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집값은 못 잡았는데 세금 부담만 늘어나. 이거는 이제 암이 더 큰 거거든요. 끝나는 건데 이러면. 이게 확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려.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현실화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다 올렸어. 이걸 만약에 지금도 똑같이 다 올려. 많이 올라. 그러면 그때 막 부담이 막 3배씩 늘었잖아요.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세금하면 안정될까요, 안 돼? 유주택자는 안 좋아할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도 안 좋아할 거고 양쪽 다 그러면 이제 표를 안 줄 확률이.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오케이인데 네. 아마 제가 그 윗선이라면 물어볼 거예요. 실무자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세금 올려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야, 좋아. 분석해봐. 표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된 활용률 몇 %야? 51% 이상 돼? 자, 해봐야 되겠는데요. 야, 해봐야 되는 거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집값이 다시 뭐 1분기나 2분기나 뭐 공급 대책을 잘못하든 뭘 잘못해서 올라가 이러면 세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죠. 네. 봐, 세금 안 올려서 집값 올라가면 선거 망쳐. 어차피 망치는 거 올리자. 라는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세금을 올리는데 또 집주인들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몇 년 버티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 이번에도 한번 버텨보자. 왜? 그러니까 집주인이 힘든 거는 이제 그런 경우예요.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집주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대출이자도 늘어나고 이게 이제 집주인이 못 견디는 경우인데 세금 부담은 늘어났는데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그럼 되면 괜찮죠. 버텨요. 한강벨 때 집 가진 사람이 그 종부세 몇 천만 원 못 내서 집 파는 사람처럼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짜증은 나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규제 안 하고 싶은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고민거리가 보유세를 올려.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다 올려서 이제 실패를 봤단 말이에요.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전문가나 모든 교수님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얘기해. 이거는 이견이 없어. 뭐냐면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한마디로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를 내리면 매물이 나와서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 양도세를 또 내려야 되는데 보유세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거는 일단 지지층들이 또 반발합니다. 당장 생각해봐요. 아니 집값이 올라가는데 취득세, 양도세를 내리자라는 게 그게 얼마나 약발이 먹힐까요? 아마 그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걸요? 근데 이게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에 맡겨두게 되면 저는 주택시장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다주택자 규제 폐지하고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 내려주고 야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개입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는데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하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다주택자 폐지가 가장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야 가만히 있어봐.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리고 현실화율을 올리자고 하는데 야 안 올려도 올라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2025년에 집값 많이 올랐죠. 네. 그게 공시가격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2026년 1월 1일자에 2025년 상승분이 반영이 돼요. 네. 그러면 2025년의 상승분은 2026년 12월 고지서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한강벨트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흑석동이나 뭐 강남이든 송파구든 뭐든 25억 아파트가 35억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도 한 30% 올라갈 거잖아요. 세금 부담 늘어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니까요. 극이 되고 더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6년 12월 고지서 올라가고 6.3 지방선거 끝나고 세법 개정해서 올려요. 세율도 올리고 올리잖아요. 2027년 12월 고지서에 폭탄이 날아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2027년 또 가만히 내버려둬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금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세율과 공정시장 가격비율과 현실화를 건드리면 집값 상승분에 대한 원망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 더 내는 거를 우리가 욕할 수 있어요? 그냥 짜증나도 내잖아요. 내 집값이 올라가서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를 누구한테 원망을 해. 근데 내 집값도 올라갔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더 올려. 이거는 다 정부 책임입니다. 그럼 정부 입장이라면 어차피 올라갈 거 내버려두면 네. 보유세 올라가는데 괜히 어설프게 세율 건드리다가 욕만 먹고 조세장 생기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안 건드리고 싶다. 근데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폭등하면 아마도 상승, 그러니까 인상론자, 종부세 인상론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올리게 되고 남은 카드는 이거 하나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뭐 대출 다 묶고 더 이상 묶을 대출이 뭐 거의 없잖아요, 이제. 25억 넘어가게 되면 제로로 만들까요? 아니 2억이나 제로나. 제로나 뭐 사실 아니 그러니까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48억 현금 50억, 48억이 있는 사람이 50억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공급도 뭐 사실은 더 이상 어떻게 정부는 지금 공급을 답을 찾으려고 하죠. 네. 공급이 유일한 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규제는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 세금 규제가 있고 네. 지역 규제가 있는데 세금 규제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다. 대출 규제 이미 했고 네. 지역 규제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는데 이게 또 경험했잖아요. 야, 풍선효과 차단하려고 노도강 금강금 묶으니까 지금 또 머리 아파 죽겠거든. 그러면 집값 올라간다고 이제 인천까지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뒷감당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유일한 희망은 공급 대책인데 저는 솔직히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공급 대책이 유일한 희망이라 하셨는데 그게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월에 정말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데 진짜 안타깝지만 대책이 없다. 이 코멘트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로는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했던 게 있잖아요. 저는 제 기억을 제가 공부했던 건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가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을 계속 분석하고 공부를 했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의 실력,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나오려면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판을 뒤집어 버려야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강 복귀하고 아파트 짓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잠실 종합운동장 지하로 동구장 만들고 그 위로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국회 세종 이전하고 10만 평 다 아파트 짓겠다. 네. 관심이라도 가지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맨날 뻔해. 몇만 호. 이번에도 12월 31일에 공공주택지구 승인 난 거 보도자료 아마 나온지도 모를걸요? 사람들? 12월 3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3만 3천 호인가? 공공주택지구, 봉담 3지구, 오산 세교 3지구, 인천 9월 발표되거든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물론 자기들은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걸 왜 발표를 하지? 그리고 그 보도자료 보니까 이거 아직도 승인이 안 났었어?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걸 이제 승인 났다고? 이제 지구지정했다고? 네. 야, 이거 언제 되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는 공급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